역시 안 되는 건가? 안 돼. 내가 폰타인성 전체를 다 돌아봤다고. 리넷은 며칠을 돌아다녀야 한다니까 귀를 닫아버렸고, 프레미네는 낯선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지 헬멧 속으로 숨어버렸어. 치올이랑 샤를로트는? 둘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물어봤는데 요즘 바빠서 안 된대. 그리고 가시장미의 멤버들한텐 아까 며칠 휴가를 줬어. 이 일로 부담을 주기 싫었거든. 쉽지 않네. 나비야, 클로린드! 잘 지냈어? 세상에, 내 최고의 파트너랑 페이몬이잖아. 안녕? 나비야, 설마 네 말은? 그래. 이건 기회야.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맞아. 파트너,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너희뿐이야. 그 정도야? 과장이 아니야.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태지. 여행자, 페이몬, 있잖아. 같이 그림자 사냥꾼 심판의 시간 안 할래? 그림... 뭐? 폰타인 테이블 극단 클럽이 출시한 게임 대본이야. 테이블 극단은 들어봤지? 친구들이랑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본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노는 게임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한 게임이지.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나랑 클로린드는 클럽의 오랜 회원인데 얼마 전에 누가 새로운 대본을 냈다면서 무료로 체험해보라지 뭐야? 완전 새로운 대본이라고. 우리가 첫 체험자라는 거지. 테스트 단계의 대본에는 문제가 많기 마련인데 이번 건 괜찮더라. 완성도도 높고 작가의 고증도 훌륭해. 그만! 난 아직 한 글자도 안 보고 너한테 준 거란 말이야. 스포일러는 안 돼. 아무튼 이 대본에는 연기자가 4명 필요한데 지금 딱 1명이 모자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역시 내 파트너야. 그치만 나랑 여행자는 2명인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인원수에 맞춰서 진행 속도를 조절할 테니 플레이하는 데에는 문제 없을 거야. 어때 여행자? 한번 해볼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좋아. 그럼 문제는 해결됐네. 잘됐다. 지금 당장 클럽에 가서 대본 관리인을 불러올게. 대본 관리인? 대본은 클로린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어? 클럽에서 이번 대본에 맞춰 새로운 게임 방법을 내놨거든. 처음 진행자에게 주어지는 대본은 완전하지 않고 현재 단계의 스토리를 끝내야 대본 관리인한테 다음 대본을 받을 수 있어. 또 클럽은 참여자의 몰입감을 위해 대본 속 장면을 현실에 구현해놨어. 첫째 날의 플레이 장소는 대본 관리인이 알려줘야 알 수 있지. 우와, 대본 만든 사람이 엄청 정성을 쏟은 것 같네. 게다가 엄청 궁금해지지 않아? 진행자도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는 거라고. 너희랑 같이 결말을 보면 좋겠어. 일단 너희들 먼저 가 있어. 다들 치오리 부티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이따 대본 관리인이랑 같이 갈게. 그래,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와. 너 꼭 내가 어린애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번엔 어떤 역할을 해볼까나? 이번엔 좀 평범한 스킬을 배우길 바랄게. 그리고 더는 동물을 만날 때마다 설득을 쓰려고 하지 말아줘. 저희 왔어요. 맞구나.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이거 정말 서프라이즈인걸? 마지막 플레이어가 너희들이었어? 미니, 프리나도 있네. 나머지 2 플레이어가 너희였구나. 너희도 테이블 극단 클럽 회원인 거야? 난 유령 회원쯤 되려나? 활동을 별로 안 했거든. 부푸데테 저택에서는 자주 진행자를 맡아 리넷이랑 프레미네하고 비슷한 게임을 했지만 내가 플레이어가 돼서 대본을 체험하는 건 처음이야. 재밌으면 좋겠네. 난 클럽 회원은 아니야. 클로린드가 꼭두 새벽부터 괜찮은 대본이 있다고 문을 두들겨대서 오게 된 거지. 원하시면 제가 추천인이 되어드릴게요. 그럼 가입비가 40% 할인되거든요. 일단 이번 대본 퀄리티를 보고 결정할게. 해보고 괜찮으면 가입할 거야. 클로린드는 테이블 극단을 자주 하는 편이야? 그럼 클럽에서 내로라 하는 베테랑 진행자라고. 맞아. 그건 나도 클로린드 상사일 때부터 알았어. 그냥 취미일 뿐이니 그렇게 놀라지 마. 세상에, 평소엔 위험 있는 결투 대리인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모두와 테이블 극단을 플레이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돼.
농담은 난 그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아. 일과 여가는 구분해야지. 심판총에서의 나는 폰타인의 법과 규칙을 대표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결투를 선사해. 거기에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 하지만 평소에 나는 모두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 거짓말! 오랫동안 같이 지냈지만 눈물 한 방울 구경 못했다고. 화내는 건 제법 봤어도. 아니, 그냥 화난 것처럼 보일 뿐인 건가? 그때 저는 일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 그치만 넌 평소에도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아 보이는걸? 제가 우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그건 좀 어렵겠네요. 화내는 거면 몰라도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왔어. 소개할게. 이분이 바로 이번 대본 책임자 플로리안 씨야. 안녕하세요. 안녕? 설마 플로리안도 결투 대리인이야? 아니요. 이건 클럽에서 받은 연출복이에요. 전 가끔 대본 속의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연기자가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인걸요.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대본은 그림자 사냥꾼의 역사를 각색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대의 그림자 사냥꾼으로서 왕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죠. 난 그림자 사냥꾼의 역사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네, 그럼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림자 사냥꾼은 특수한 검수를 계승한 사람으로 마물을 사냥하고 사람들을 지키는 존재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대 레무리아 왕조와 최초의 사냥꾼 카시오도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시도록 남겨둘게요. 나도 중간중간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럼 용감한 사냥꾼들이여, 미지의 모험을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 훌륭하군. 그대들에게서 굳건한 의지가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대들의 여정을 시작하라. 이야기 전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가는 방식인가? 제법 신선한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있어? 첫 번째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현장 사용 허가가 들어있어요.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그럼 다들 빠뜨린 물건 없게 잘 챙기시고 준비되면 저를 따라 이동하시죠. 좋아! 그림자 사냥꾼 소대 출발! 여기 시설이 제대로네. 운명 판정 카드까지 준비되어 있어. 운명 판정 카드? 그게 뭐야?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때 쓰는 카드예요. 보통 스킬을 사용할 때 쓰이죠. 여기 있는 디저트랑 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 좋은데? 꼭 친구랑 놀러 나온 기분이야. 그럼 나 여기 있는 간식을 몽땅 먹어버릴래. 페이몬은 그림자 사냥꾼보다 간식 사냥꾼이 더 어울리겠는걸? 내가 바로 간식 사냥꾼 페이몬이다. 맛있는 간식 녀석들을 한 놈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도 난 역시 디저트보다 이야기가 더 기대돼. 네, 그럼 슬슬 시작하죠. 우선 여러분 앞에 놓인 빈 캐릭터 카드에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적어주세요. 카드 뒷면에 간단한 규칙이 적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 대본에서 여러분의 직업은 모두 그림자 사냥꾼이에요. 클럽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휘장도 준비해뒀어요. 엄청 멋있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여러분은 높은 검술 및 격투 스킬 포인트를 가졌어요. 거기에 자원을 더 할애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검술? 그럼 전투 상황도 있는 거야? 혼자 행동하면 안 되겠는걸? 난 역시 네 조수나 할래. 그럼 페이몬과 여행자는 캐릭터 카드 한 장을 공유하는 거지? 그림자 사냥꾼과 요정 조수로서 말이야. 너희한테 정말 잘 어울리네. 이름은 연기할 캐릭터 이름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원하는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자기 이름을 써도 돼요. 저도 이름 짓기 귀찮을 땐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을 체험하는 셈인가? 그것도 괜찮네. 그럼 저도 그냥 린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다음은 스킬 슬롯이에요. 여러분은 한정된 스킬 포인트로 다양한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스킬 포인트가 높을수록 상응하는 판정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럼 난 우선 설득이랑 탐색을 선택할래. 테이블 극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스킬이니까. 뭔가 정보 수집에 유리할 것 같은걸? 역시 숙련된 플레이어네. 그럼 우리도 이 스킬들을 고르는 게 낫지 않아? 꼭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팀 플레이니까 교섭이 필요한 일은 나비아 씨한테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스킬을 배워도 되죠. 예를 들어 저는 자맹이랑 손재주를 배울게요. 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꼭 극단에서 캐릭터들한테 각자의 역할을 배정하는 것 같네. 어디? 그럼 나는 예술이랑 공연을 선택할게. 어디에 쓸진 모르겠지만 다른 스킬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서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우리만 남았네. 넌 뭘 배우고 싶어?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스킬이지 실용적이겠는걸? 모두가 다쳤을 때 치료해주려고? 상냥하네. 어때? 이 두 스킬로 결정할 거야? 어디 보자. 남은 스킬 포인트로 다들 스킬을 하나씩 더 배울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전형적으로 고르는 거 아니야? 좀 더 자유롭게 골라도 괜찮아. 나비아가 또 날 곤란하게 만들 것 같은 예감이. 예를 들면, 소환 스킬은 어때? 엄청 신비해 보이지 않아? 나도 아까 보긴 했어. 내용이 아마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대본 설정에 부합하는 캐릭터 또는 생물을 소환한다였지. 하지만 그림자 사냥꾼이 소환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에이, 상관없잖아. 궁금하면 그냥 선택해보면 돼. 어차피 설명은 진행자의 몫이니까. 좋아. 까짓거 소환을 배워보지 뭐. 사실 나도 엄청 궁금했어. 다들 캐릭터 설정을 끝낸 것 같으니 슬슬 시작해보죠. 다만 테이블 극단이 처음인 플레이어가 두 분 있으니 확인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두 분 리얼 모드랑 캐주얼 모드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둘이 뭐가 다른데? 테이블 극단의 스토리는 플레이어의 선택과 스킬 판정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판정 실패 시 스킬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대실패가 뜨면 안 좋은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죠. 리얼 모드를 선택하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운명 판정 카드로 판정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해요. 물론 운에 따른 아쉬움을 피하고 싶다면 성공 판정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캐주얼 모드를 선택해도 되죠. 스토리 위주의 게임인 만큼 난 캐주얼 모드를 선택할래. 판정 실패로 모두한테 피해를 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랜덤성이야말로 테이블 극단의 낭만이라고요. 저라면 무조건 리얼 모드로 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더 짜릿하지 않나요? 글쎄, 난 역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편이 더 좋아서. 좋습니다. 그럼 프리나 씨는 모든 스킬이 성공 판정되는 캐주얼 모드로 하시고 나비아와 리니는 매번 운명 판정 카드로 판정하는 걸로 하죠. 그럼 파트너는? 넌 어떻게 할래? 확실해? 하긴 판정 카드를 뽑을 때 심적 부담이 없는 게 나을 수 있지. 판정 결과가 어떻든 클로리드라면 우릴 곤란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그거야 모르지. 정말이지 하나도 안심이 안 되는 말투네. 자자, 이제 빨리 시작하자. 난 오늘 스토리를 많이 경험하고 싶다고. 그나저나 왜 첫날 배경은 해변인 걸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아직 우매하던 때 대지는 악마와 사악한 마법사가 지배했고 그들이 만든 마물들은 인간을 해쳤습니다. 하나 인간 사이에도 저항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일어나 마물을 어둠 속에 묻겠노라 맹세한 그들은 그림자 사냥꾼이라 불렸습니다.
그림자 사냥꾼의 일원인 당신은 어느 날 의뢰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 주소에 따라 배를 타고 이 낯선 도시로 오게 됐죠. 부두의 짠 공기를 맡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오가는 몇몇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여러분은 알아챘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뢰를 받고 온 그림자 사냥꾼 동료라는 것을요. 다들 그림자 사냥꾼이지? 내 소개부터 할게. 난 나비아야. 평소 마물 토벌 외에 작게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돕고 있어. 우리 같이 다니지 않을래? 서로 도우면 좋잖아. 좋아, 난 찬성이야. 난 린이라고 해. 어릴 때부터 밖을 떠돌며 약간의 잔재주를 익혔지. 그러다 어느 그림자 사냥꾼에게 입양돼서 이 일을 이어받게 됐어. 자기 캐릭터를 소개하는 단계인가? 다들 엄청 익숙해 보이네. 난 프리나야. 귀족 가문에서 자랐고 예술과 공연에 관심이 많아. 그림자 사냥꾼이지만 사실 공연 예술가가 되고 싶었달까? 그것도 좋네. 힘내요, 프리나 씨. 잘하고 있어요. 난 페이몬이야. 여기 있는 그림자 사냥꾼의 최고의 파트너지. 난 어릴 적부터 의술을 배웠어. 마물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싶어. 반가워. 마물과 싸울 땐 내가 앞에서 지켜줄게. 넌 치료를 맡아줘. 여러분은 동시에 편지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그림자 사냥꾼 여러분, 저희 왕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왕성 밖에는 마물들이 도사리고 백성들도 현혹되고 있습니다. 부디 위기를 해결하고 이 도시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주십시오.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이 왕국 도시는 몬드성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아마 대본 작가가 지도를 그릴 때 참고했겠지. 왕국 수도의 모습에 역전의 용사인 그림자 사냥꾼들은 지나온 장소들을 떠올렸습니다. 녹음이 지고 평화롭던 곳들을. 하지만 눈앞의 도시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 쓸쓸한 문이 여러분에게 두 팔을 벌리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마지막 서명란에 눈길이 가네. 우리에게 의뢰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거기에 적힌 일련의 낯선 이름은 아무래도 도시 내 몇몇 주민들의 서명인 듯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그들이 외부에 구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 도시를 둘러보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구해볼까? 좋아. 어쩌면 마물과 악당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이에 이 도시의 주점이 보입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듯합니다. 일단 저기부터 가볼까? 소설에서 주점은 항상 온갖 정보가 모이는 곳이거든. 소박한 차림의 여성이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 네. 날씨가 참 좋네요. 그 마물들만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대본에 나오는 인물들한텐 저마다 크고 작은 단서들이 있나 보네. 계속 묻다 보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겠어. 에이,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아참, 오늘 아침은 뭐 드셨어요? 네? 너무 요점에서 벗어난 질문 아닌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마카롱을 만들어 드릴게요. 요리 스킬은 안 배우지 않았나? 아, 아니에요. 그쪽도 딱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저도 단 건 안 좋아해서요. 단 것도 싫어하고 잘 웃지도 않고 제 친구랑 참 닮으셨네요. 어머, 이 사람 방금 한숨 쉰 거야? 클로린데 마음의 소리가 새어나온 거라고. 이런 식으론 진행이 안 되겠어. 여행자 어떻게 좀 해봐. 통찰의 판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운명 판정 카드는 제가 뽑게 됩니다. 당신은 배운 것을 토대로 여자의 여러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여자의 눈빛은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듯 공허했습니다. 또 말할 때는 습관적으로 왼손 약지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무 티가 났나요? 부끄럽네요. 최근 갑자기 왕성 주위에 마물이 많이 나타나서 왕성 경비병들이 토벌에 나섰어요. 제 남편도 그 경비병들 중 하나고요. 마물들이 출몰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남편이 차출된 건 사흘 전의 일이에요. 어디로 토벌을 나갔는데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남편도 가면서 목적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름다운 숙녀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물 문제를 해결해서 남편분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좋은 소식 기다리시고요. 우리는 날씨를 정하진 못해도 아침 메뉴와 기분은 정할 수 있어요. 언젠가 당신도 디저트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자와 작별한 후 계속해서 도시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인적 드문 거리, 한 노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얇은 지갑을 챙기곤 여러분 옆을 지나갔습니다. 상인은 이런 광경이 익숙한 듯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우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인한테는 보통 정보가 많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얼마나 할 건데? 이 정도면 될까요? 지금 나랑 장난해? 그 정도로는 양파 반 개도 못 사. 양파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당신이 뭘 알아? 곧 전쟁이 일어날 거야. 지금은 모든 게 다 비싸다고. 사기 싫으면 그냥 가. 와, 성격 봐. 진짜 말도 섞기 싫네. 하지만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여행자, 어떻게 할까? 사장님, 저희는 도시의 위기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방금 그 전쟁 얘기는 성 밖의 마물과 관련된 건가요?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장사도 안심하고 하실 수 있잖아요. 아가씨가 말한 상황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 도시 밖에 들어찬 마물들이 우리가 물건을 들여오는 길을 전부 망가뜨려놨어. 성 안의 재고는 한정적이니 이러다간 결국 다 죽을 거야. 물들을 조달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쫄쫄 굶든 말든 왕궁 귀족들한텐 상관없는 일이니까. 어쩌면 놈들은 마물과 한통속일지도 모르지. 상황이 정말 심각하군요. 자, 됐지? 여기 둘러싸고 있지 말고 갈 길들 가. 대체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원. 미소를 지으면 장사도 더 잘 되고 삶도 더 즐거워질 거예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우리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볼까? 그럼 시내 광장으로 가보자. 날 따라와. 앞에 보이는 이 도시의 광장. 그곳에서 어느 초조해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한 듯 홀로 고개를 내저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뭔가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나서봐야겠어.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잠깐, 당신은 저요? 당신들은 그림자 사냥꾼이군요. 저희를 아세요? 설마 의뢰서를 작성하신 분인가요? 네, 맞아요. 진짜로 오실 줄이야.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이 도시는 살았어요.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최초의 그림자 사냥꾼, 황금 사냥꾼 카시오도가 이 도시를 해방한 후로 저희 삶은 줄곧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마물의 봉인이 약해진 건지 사악한 마법사가 움직인 건지 최근 왕성 주변에 계속해서 마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왕성의 병력으로는 마물 진압이 어려운가요? 병력이 부족하다기보단 애초에 마물과 싸우는 법을 모른다고 해야겠죠. 제 나이 때 사람들은 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탕이라뇨. 게다가
그림자 사냥꾼의 시대를 잊어버린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나마 전 어릴 때 할아버지께 마물과 싸운 그림자 사냥꾼 이야기를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진 그림자 사냥꾼 얘기가 그냥 전설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강하고 정의로운 그림자 사냥꾼이 당신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여러분의 의연한 태도에 그는 한결 마음이 놓인 듯합니다.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이 고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치만 도와드리려면 마물이 나타나는 곳을 알아야 해요. 혹시 단서가 있을까요? 성 밖은 위험하다고 들어서 구체적인 위치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왕성 정문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경비병이 여러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성 안에 숨은 사악한 마법사들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요. 놈들은 마물들과 한패예요. 사악한 마법으로 왕국 대신들을 현혹해 왕국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원래는 선했던 대신도 최근 들어 성격이 괴팍해져선 백성들을 착취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살기가 팍팍해요. 안팎으로 전부 문제군요. 마음이 너무 아파. 뭔가 위로할 만한 게 없을까? 지금? 노래할 타이밍은 아니잖아.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제 마음보다는 왕국에 닥친 위기가 더 중요하죠. 아무튼 왕국의 미래는 여러분께 달렸어요.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지금까지의 정보로 봤을 때 왕국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지? 맞아요. 성 밖의 마물도 토벌해야 하고 성 안에서 사람을 현혹하는 사악한 마법사도 물리쳐야 해요. 선택의 시간이 온 건가? 이참에 잠깐 쉬었다 가죠. 다 같이 상의해보고 제게 결과를 알려주세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그림자 사냥꾼을 낯설어하네. 성 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테이블 극단이 실제 역사를 일부 참고했다고 했지? 그럼 진짜 옛날에 이랬던 거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어. 들어볼래? 스포만 아니라면 좋아. 전에 너한테서 몇 번 듣긴 했지만 전부 단편적인 내용이었으니까. 나도 듣고 싶어. 그림자 사냥꾼이 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특별한 정체라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나즈마 요괴 혈통이라든가. 아니, 그림자 사냥꾼은 모두 평범한 전사들이야. 유일한 공통점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검수를 계승했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든 그림자 사냥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론상으론 그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마물을 쓰러뜨릴 검수를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기초 단계에서 낙오되고 마물만 보면 공포에 몸이 얼어붙는 사람도 있어. 강인한 신체만큼 마음도 중요하지. 마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녀석들이야? 대본에 나오는 사악한 마법사는 또 어디서 따온 거고? 폰타인에는 레무리아라는 고대 왕조가 있었어. 그런데 레무리아가 멸망한 후 수많은 마물이 나타나면서 인류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기가 어려워졌지. 그때 예전 레무리아의 마법사였던 자가 혼란스러운 대지의 왕이 되고자 무수히 많은 골렘을 조종해 군단을 꾸렸어. 잠깐! 설마 그게 이야기 속의 그 사악한 마법사야? 아직 그자에 관한 정보는 못 모았는데 다른 것부터 얘기해주면 안 돼? 너희가 추측할 만한 내용은 얘기 안 할 생각이었어. 다른 거라면 황금 사냥꾼 카시오도와 옛 물의 신 에게리아 얘기를 해야겠네. 그건 지금 얘기에서 너무 벗어났잖아. 클로린드는 대체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스승님이 들려주셨어. 설마 페트로닐라 씨 말이야? 아는 사람이야? 네, 저희 아버지랑 친한 사이셨거든요. 클로린드를 데리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죠. 그치만 이야기가 샜네. 다시 배경 얘기로 돌아갈까? 아무튼 물의 신 에게리아의 부름에 응답한 전사들은 카시오도의 통솔 아래 마물들과 싸웠고 후세 그림자 사냥꾼이라 불리게 됐어.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면서 그림자 사냥꾼의 일도 점차 한가해졌고 그들이 만든 그림자 수사청도 지금은 멜리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되었지. 그랬군요. 어쩐지 대본에서 백성들이 그림자 사냥꾼의 존재를 거의 잊고 전설 속 인물 취급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잖아.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도 가끔은 불편하거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이름에 반응이 없으면 조사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어디부터 갈까? 마물? 아니면 마법사? 마물의 한 표. 그게 그림자 사냥꾼의 본업이잖아. 나쁜 마법사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저도 프리나 씨 의견에 동의해요. 게다가 그 마물들을 마법사가 만들어낸 거라면 관련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파트너는? 넌 어떻게 생각해?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좋아. 그럼 그림자 사냥꾼들은 상의 끝에 왕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의뢰인이 말한 대로 주변을 살펴보자. 거기 너희 멈춰라! 갑옷을 입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인한 눈빛과 건장한 체구에 선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노련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와 이마 가득 맺힌 땀방울이 그의 심각한 부상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난 경비대 대장이다. 너희 이방인들이 성안을 어슬렁거리는 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만 이곳에 온 목적이 뭐지? 솔직히 말해! 아니면 너희를 경비대로 압송하겠다! 이런 수상한 사람 취급은 정말 오랜만이네. 뭘 속닥거리는 거냐? 혹시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아세요? 그림자 사냥꾼? 그런 애들 동화 같은 얘기를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당신은 의학 지식에 근거해 마물에게 부상을 입은 그의 종아리가 짓무르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친 다리를 뒤로 숨겼습니다. 전 의사예요. 제가 약을 갈아드릴게요. 더는 억지로 참지 않으셔도 돼요. 간파당한 느낌이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는 결국 순순히 당신에게 다리를 내보였습니다. 당신의 의견대로 특효약을 바르자 그는 상태가 훨씬 좋아졌는지 찌푸리고 있던 미간도 한결 풀어졌습니다. 좋아. 당신들이 그 전설의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치자고. 어쨌든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지? 마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다른 왕성 경비병들은? 그는 마물이 출몰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 그의 눈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상처를 올가맨 듯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경비병들은 도적 한번 만나본 적 없는 친구들이야. 제게 이 다리만 아니었어도. 아직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 진정하세요. 마물은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그게 바로 그림자 사냥꾼의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그의 눈에 순간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마물들은 만만치 않아. 하지만 굳이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어. 경비병들이 살아서 가족품으로 돌아가면 좋겠군. 너희도 행운을 빌지. 경비대장의 말대로라면 마물이 나타난 지역은 바로 저 앞일 거야.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늦지 않았어야 할 텐데. 앞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경비병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광경을 마음에서 지우려는 듯 무의미한 고함과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길가의 몇몇 부상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쳐! 당장 여길 떠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마무리 출몰한 곳이구나. 주변에는 부서진 철검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고 부러진 나무에는 무시무시한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심해. 아직 주변에 마물들이 있을지도 몰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물들은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피에 굶주린 그들의 눈에 여러분은 그저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살려줘! 잡아먹지 마! 전투 턴을 시작합니다. 제주 다음 턴을 시작합니다. 계속 공격해. 온 세상을 따뜻하게! 서프라이즈! 이건 우선탄. 마물은 분노와 집념이 담긴 무시무시한 괴성을 내지르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끝난 것 같네. 그림자 사냥꾼의 전투 스킬 포인트가 높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상대하기 어려웠겠어. 게다가 전투 피해도 운명 판정 카드로 판정한다니. 운이 나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 운명의 불확실성이 바로 테이블 극단의 매력 중 하나지. 승리를 축하하던 와중 지면에 수상하게 튀어나온 무언가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수상하게 튀어나온 무언가? 설마 전투가 끝나면 나오는 바로 그래서 난 그 앞에 다가가 웅크려 앉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 오른손에 장갑도 꼈으니까 만져봐도 되겠지? 튀어나온 부분은 나무로 된 것으로 보이며 마물의 거대한 몸에 가려졌던 것 같습니다. 마물이 쓰러진 후 그것은 마치 수줍은 꽃봉오리처럼 머리를 내민 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물상자다! 여러분은 힘을 모아 땅속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직 상자를 열기 전인데도 주변에 떨어진 모라와 보석이 상자의 가치가 남다르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네. 빨리 열어서 보물을 나누자고. 흥분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보다 이 보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 왕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부상자도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 돈은 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가? 난 여기 나타난 보물은 다 우리 건 줄 알았는데. 뭐랄까. 테이블 극단에서 취하는 행동은 모두 이야기의 전개에 영향을 끼치거든. 그치만 왕성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그림자 사냥꾼이란 신분도 증명하기 어렵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 때문에 의심이라도 받으면... 그건 확실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 납득할 만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야겠어. 그렇게 번거로우면 차라리 장비도 더 좋은 거로 사고 밥도 배불리 먹고서 나쁜 놈들을 더 많이 쓰러뜨리는 게 낫지. 다들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같이 하는 게 즐거워서든 이야기가 재밌어서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요. 내 말이. 우리 그냥 오늘 밤새 하자. 난 그건 무리야.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돌아가면 리넷한테 혼나거든요. 마음은 알겠는데 내일은 장소가 바뀔 거야. 배경이 달라지는 거야? 오늘의 결말 부분에 진행자에게 남겨진 메모가 있었어.
어느 실내 건물로 가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지. 역시 클럽의 세대본답네. 정성을 정말 많이 쏟았구나. 그래도 이야기는 좀 더 들어도 되지? 클로린드한테 그림자 사냥꾼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페이몬, 넌 그냥 남은 디저트를 마저 먹고 싶은 거잖아. 그건 그냥 겸사겸사. 공짜 음식을 남기는 건 돈 낸 음식보다 더 괴롭단 말이야. 게다가 클로린드의 스승님 얘기도 신경 쓰이고. 아니야, 배려해줘서 고마워. 아주 오래전 일이니 이젠 상관없어. 난 기억이 있을 무렵부터 스승님과 함께 지냈어.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날 악당의 손에서 구해오셨고 내 친부모님은 그 전에 나를 떠나셨대. 시작부터 분위기가 무겁네. 스승님은 재밌는 분이셨어. 다만 아이를 돌볼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 내 첫 장난감은 단검이었어. 아니, 장난감이라기보단 내가 칭얼거리니까 시간이나 때우라고 허리춤에서 꺼내주신 거였지. 애한테 진검을 줬다고? 너무 위험하잖아. 다치진 않았어? 물론 다쳤어요. 여기저기 긁혀서 피도 많이 났죠. 근데 스승님은 걱정하시기는커녕 덤덤하게 훈계하시더라고요. 거봐라, 이게 바로 똑바로 칼을 잡지 않은 결과다라며 몸을 숙이시곤 손을 내밀어봐라. 붕대 감는 법부터 알려주고 다음은 칼 쥐는 법을 알려주마 라고 하셨어요. 실례지만 클로린드 씨는 그때 몇 살이었나요? 3살이었을 거야, 아마. 3살? 포크도 제대로 못 줄 나이 아니야? 말했듯이 아이 돌보는 데는 서투셨거든요. 뭐든 직접 한번 해봐야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건 이미 서툴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땐 저도 어려서 문제가 있다곤 생각 못했죠. 참, 제 첫 애완동물은 새끼 바위 용 도마뱀이었어요. 스승님이 리월에서 잡아오셨죠. 뭐? 용 도마뱀을 애완동물 삼았다고? 그게 더 위험하잖아. 스승님은 이러셨어. 사이좋게 지내거라. 정말 못 참겠으면 싸워도 좋아. 다만 지면 네가 애완동물이 돼야 할 거다. 그건 클로린드 씨가 몇 살 때의 일이죠? 5살. 그래서 이겼어? 졌어요. 그럼 정말로 용 도마뱀의... 맞아. 일주일뿐이었지만 일주일 후엔 내가 다시 이겼고 그때부턴 계속 사이좋게 지냈어. 이건 어린 시절을 가질 만한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스승님도 다른 교육 방식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 나중에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 스승님은 그림자 사냥꾼이었고 그분의 부모님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 어쨌든 난 그분 덕에 6살엔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사냥하게 됐고 7살엔 혼자 마물을 토벌하게 됐어. 평소 훈련은 엄격했지만 시간이 나면 날 데리고 여행을 떠나 친구분을 만나시기도 했지. 칼라스 씨 일가와 만난 것도 그때의 일이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 넌 페트로닐라 씨 뒤에 숨어선 피크닉에 참여할 엄두도 못 냈었지. 그땐 또래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그 후로 자주 놀러 왔잖아. 사람들이랑 사격 시합도 자주 하고 가시장미회엔 거의 적수가 없었지 아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지. 나도 즐거웠어. 그거 기억나? 가시장미회를 탐험하다가 아버지가 너희 스승님 보고 폰타인의 무슨 정의의 수호자라고 하는 거 들었었잖아. 앞에서 모르는 척하느라 혼났지. 넌 하마터면 말실수할 뻔한 적도 있잖아. 정의의 수호자? 설마 20년 전에 밤마다 활약했다는 히어로 말이야? 맞을 거예요. 스승님은 밤마다 자주 검은 망토를 두르고 나가셨거든요. 어딜 가시는 건지 줄곧 몰랐는데 나중에 칼라스 씨를 통해 알게 됐어요. 아직도 기억나. 경비대 사람이 종종 느비에트의 책상에 그 사람에 관한 목격 보고를 올려놓곤 했거든. 죄송해요. 네가 왜 사과를 해? 네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거잖아. 질서에서 한참 동떨어졌으면서 자기를 질서의 수호자라고 부른 건 좀 제멋대로긴 했지만. 정의의 수호자 아니고? 전부 똑같은 사람이야. 매번 신분을 물을 때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내곤 했거든. 그마저도 나도
나중엔 귀찮아졌는지 정의의 수호자랑 질서의 수호자 두 개만 쓰더라. 스승님답네요. 아마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못하셨을 거예요. 재밌는 분이셨네요. 정의감도 투철하시고요. 클로린드 씨의 스승님답달까요? 스승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긴 했어.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신념이 있는. 하지만 왜 그러세요? 스승님은 내 10번째 생일 때 갑자기 사라지셨어. 사라졌다고? 갑자기 왜? 모르겠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본 적도 없고 쪽지 하나 남기지 않으셨거든. 나비아의 집에서 생일을 보내던 밤이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스승님이 데리러 안 오셔서 집에 혼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스승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어. 칼라스 씨께 여쭤봐도 고개를 저을 뿐이셨지. 아버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야. 사람을 써서 알아봤지만 쓸만한 정보는 못 찾으셨나 보더라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스승님다운 일이었어. 지금은 아마 그 기회에 내가 독립하길 바라셨나 싶기도 해. 새끼 고양이가 크고 나면 어미가 곁을 떠나듯이 말이야. 클로린드 슬프진 않았어?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괜찮아요. 스승님은 이유 없이 사라지실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넌 스승님을 본받아 법과 정의의 상징인 폰타인 최고의 결투 대리인이 된 거구나. 스승님은 자유로운 분이라 이런 고지식한 일은 안 하실 분이지만 말이야. 다만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건 맞아. 클로린드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동안은 전혀 몰랐어. 만약 클로린드의 스승이 결투 대리인이었다면 그때 칼라스와 어떻게 마주했을까? 어쩐지 두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벌써 날이 다 저물었네. 이러다가 정말 밤새겠어. 네, 오늘 대본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클로린드 씨. 별 말씀을. 난 테이블 극단의 대본보다 네 어린 시절 이야기가 더 좋았어. 다음엔 어떻게 5살 때 용 도마뱀을 이긴 건지 자세히 알려줄래? 요즘 애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래, 일리 있는 말이네. 무슨 일리가 있다는 거야? 어느 5살 꼬맹이가 용 도마뱀이랑 싸우는데. 그럼 나도 이만 가볼게. 에너지를 아껴둬야 내일 이어질 이야기를 더 잘 즐기지. 제가 용 도마뱀과 싸운 이야기가 그렇게 기대되세요? 어떤 얘기라고? 있잖아. 용 도마뱀의 애완동물이 되는 건 어떤 기분이야?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라. 특별한 건 없어. 애초에 그런 생물에겐 애완동물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자기 영역에 갈 때마다 닥치기를 했을 뿐이야. 아팠어? 엄청 아팠지. 다음에 너도 시도해봐.